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된 딸이 하나 있고요. 아이 낳기 전까진 쭉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 낳고 유치원에 보내면서 다시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 바쁘고 정신없는 건 여전하지만 그대로 집에 있게 되면 뭔가 처지는 느낌이 나서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사실 결혼 전까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양가 집안에서 지원 하나도 받지 못했을 정도로 형편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 각자의 사정은 다릅니다. 남편의 경우 저희가 결혼할 무렵에 백수였던 남동생이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는 바람에 도움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오롯이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아이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2년 후, 막상 아이가 생기자 남편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을 했고 저 역시도 막 달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각과 가치관은 같았어요. 가난을 내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어버리자 였으니까 말입니다. 다행히 그 노력은 인정받게 됐어요. 특히나 남편의 경우에는 결혼 3년 차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까지 했고 승진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연봉이 살짝 오르는데 그치긴 했지만 그거라도 다행이었고요. 그래서 우린 오히려 아이가 생기기 전보다 더 여유로워졌고 그 전에 불안감에 저축한 돈이 제법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에게 복덩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뭘 해도 딱히 운이라고 따르지 않았던 저희에게 생긴 희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제가 막 재취업을 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바로 동서가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병설 유치원이라는 것을 지적하더군요.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다면서 말이죠. 형님, 진짜 병설 유치원에 보내실 생각은 아니죠?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냥 집이랑 가깝고 등하원 시키기 좋기도 해서 그리고 거기도 꽤 괜찮아. 이래서 안 된다니까. 형님이 교육 혜택을 거의 못 받으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한 반에 선생님 1명 고작 있는데 애들은 20명, 많은 곳은 30명도 넣는 곳이 병설이거든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사회성이 길러지겠지? 그러려고 보내는 거니까. 사회성? 진짜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제대로 케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 봐요. 선생님 1명의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그냥 다 넘어가죠. 거기다가 솔직히 까놓고 내 애도 아니고 누구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봐주겠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그냥 일부일 뿐이야. 방치라니 그분들도 꽤 신경 쓰실 거야. 체력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엄마도 애 하나 보는 게 힘들어서 벅찬데 선생님들이 무슨 무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립으로 보내시는 게 맞죠. 아니면 저희처럼 영어 유치원 보내시든가요. 저희 애는 어릴 때부터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영어 유치원? 거기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도 원래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인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 알아주는 대학까지 나온 여자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 알아주는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거 말이죠. 이름을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학교 이미지 차원으로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유명한 학교 5개만 말해보라고 하면 나오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때문에 동서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앞에서는 더욱 심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고졸이었기 때문이었죠. 분하긴 했지만 그것마저 잠재울 정도로 대학교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동서는 저와 의견이 부딪힐 때면 늘 그걸 히든카드처럼 꺼내 쓰곤 했죠. 알지 알아. 유명한 대학이니까. 그니까요. 교육에 관해서는 형님보단 제가 우위에 있지 않겠어요? 누가 저 잘 되자고 그래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동갑이라서 잘하면 앞으로도 쭉 볼 텐데 유치원부터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면 저희가 곤란하죠. 더구나 형님이신데. 수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난 우리 애한테 억지로 뭘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더욱 어릴 때 뭘 해야 할지 정하게 하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왜 우리나라 엄마들이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겠어요? 당연히 조기 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치원만 해도 교육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건 아세요? 아, 그래? 네. 이 경험하는 폭이 아예 다르단 말이죠. 저희 애는 무조건 영어 유치원. 거기서 떨어지면 그 다음엔 사립이에요. 병설? 거기 보낼 거면 제가 홈스쿨링 하는 게 훨씬 좋죠. 나도 생각은 해볼게. 형님 재취업하셔서 돈 버시는 거 애를 위해서 버는 거라면서요. 근데 돈 아깝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보내세요. 네? 괜히 애 주눅 들게 키우지 말라고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럼 귀찮아서 아닌가요? 일단 제 말 들어보고 판단하시라니까요. 가깝다고 여기 보내고 멀다고 안 보내고 아이를 위한 게 뭐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말하는 걸 들으면 저는 마치 무심하고 멍청한 엄마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제 의도는 분명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곳도 좋지만 집 근처라서 안심이 되고 동네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말을 듣고 나니 돈이 아까워서 딸의 미래도 방치해 놓은 그런 엄마인가 자괴감이 들기까지 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딱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립? 나야 어딜 가도 상관은 없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딜 가도 상관없다고 나도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잔소리 들었는지 몰라.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아. 아니 근데 재수 씨는 꼭 그렇게까지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돈이 상당할 텐데. 주변 사람 말만 들어봐도 그저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 들었어. 자기가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거다. 난 그렇게 자랐다. 그리고 만족한다면서 날 2시간이 넘게 설득했다니까? 듣고 있는데 그냥 집 앞에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보내려고 한 내가 우리 애를 마치 학대하는 기분이었어. 나도 좀 알아보고 유난도 좀 떨고 했어야 했는데 재취업 준비한다고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쓴 건 아닐까? 나 엄마 실격인가? 실격은 무슨. 애 잘 키우려고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었는데. 그 정도면 최고지. 근데 자꾸만 양심에 찔리게 만들어. 생각해보면 애들은 이때부터 기억을 하잖아.
그럼 애엄마가 더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립은 보내는 게 맞을 것도 같고. 아, 그런가? 아니, 우린 그렇다고 쳐도 내 동생이 혼자 벌어서 그걸 감당하는 게 난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재수 씨는 취업할 계획도 없다고 했고. 그렇지. 무슨 원하는 대기업 그런 곳에서 자리가 나면 이끌어줄 선배들이 부른다고 했나? 진짜 대단하긴 해. 대기업을 그렇게 들어가나? 나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서방님이 그걸 다 감수해야 할 거야. 공장 다니는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참 걱정이네. 월급 300 중반인데 그걸로 불가능할 건데. 지금 그쪽 집 걱정할 때야? 모자라면 시어머니가 보태주시겠지. 아들 손자라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린 어쩌지? 얼른 지금이라도 알아볼까? 사립? 아니면 영어? 당신도 정 마음에 걸리면 해보든지. 우리 능력이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닐 거야. 유학은 못 보내도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난 반대는 할 생각 없어. 결국 귀가 얇은 건지 저희 부부는 동서의 말처럼 영어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영어 유치원은 그 문턱도 넘지 못했고 이미 인원이 차서 더는 받지 않는다고 했죠. 대기조차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집과 그렇게 멀지 않은 사립 유치원에 저희 아이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는 좋더군요. 남편도 나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아이를 잘 케어해줬고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의 소식을 전달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많았어요. 미술, 독서, 음악, 수영, 운동까지도 수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유치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곳은 정원이 16명이었는데 담임과 부담임 둘이나 아이들을 돌봐주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직장에 다니는 제게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하원 시간이 일반 병설 유치원보다 늦었고 방학 기간은 훨씬 짧았어요. 근데 그중 가장 좋은 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동서는 자신의 아들이 영어 유치원에 붙자 저희 애가 사립에 다니는 것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수준으로 나누더군요. 수영이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애가 좋아한다고 하고 건강에도 좋고 미리 배워두면 좋으니까. 거기에 체험활동이 정말 많아서 애가 언어학습도 빨라졌다고 하고 실제로 제법 말도 잘하더라고. 좋아한다고 했다. 빨라졌다고 하더라. 다 들은 이야기네요? 형님, 그런 식으로 애 교육에 신경 안 쓰시면 격차가 얼마나 빨리 벌어지는데요. 진짜로 불안하진 않으세요? 유치원 다니는데 뭐가 불안해? 치안? 교육이요, 교육. 귀가 열려있는 나이라서 영어는 필수인데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에 다녀서 이제 얼마나 말을 제법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그러죠. 근데 형님은 애랑 놀아주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에 신경을 안 쓰기보다는 너무 빠르잖아. 겨우 5살인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도 나도 나름 노력하는 거야. 어머, 겨우? 형님도 진짜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오는진 모르겠네. 다른 부모님들은 학원까지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애는 개인 지도시킬 생각인데. 뭐? 5살인데? 중국어요. 뭐 좋은 곳은 아닌데 애들 모아서 공부방처럼 운영하는 곳에 유치부가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중국어는 필수잖아요. 애한테 너무 무리 아니야? 유치원에서 영어, 집에서도 영어, 그리고 따로 중국어? 주말에만 특별반으로. 형님은 같이 안 하실래요? 아니면 영어 공부도 있던데, 그거라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계획이 전혀 없네요. 하긴 공부를 해봤어야지 뭘 계획을 짜죠. 솔직히 사립유치원 제 덕에 만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 듣길 잘했다고. 그럼 이번에도 후회하실까요? 그야 물론 좋은 건 맞지. 근데 여기서 더 늘리긴 싫고 애 아빠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 진짜 답답하네요. 원래 애 교육은 엄마가 잡는 건데 상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킹맘이잖아요. 그게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그래도 아주 어릴 때는 내 품에서 끼고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이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거든요. 곁에서 애 페이스메이커 해주려면 엄마도 같이 뛰어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형님 딸도 제대로 된 대학은 갈까요? 애가 잘하면 가겠지. 형님,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이 뭘 알아요. 엄마들이 말해도 잔소리로 알아들을 나이에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목표를 심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제가 괜히 이런 말 하겠어요? 제가 다 겪어본 길이니까 그런 거죠. 형님도 딸이 고졸이나 대학을 가더라도 지방 잡대나 보내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원하는 학교라면 지방이면 뭐 어때? 다 하시면서 그거 자격지심이죠? 뭐? 형님이 고졸이라는 자격지심이요. 그렇다고 해서 애 인생까지 운전 엉망으로 하는 엄마는 되지 말아야죠. 왜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전곡 찔러서 기분 나쁜 거죠. 제가 삥 둘러서 말하는 타입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는 자기소개를 하죠. 내 성격은 이거고 내 이름은 저거고.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성적으로 본인을 증명하죠. 근데 대학 가게 되면 대학 간판이 하나의 명함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 이름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앞서 해왔던 노력, 성실함이 한 번에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즉 대학은 출발점이고 형님도 대학 간판이 주는 격차를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동서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애초에 이력서를 낼 때조차 대학 간판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뭐 그야 그렇지. 그런데 딸 인생을 그렇게 본인식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죠.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모르시면 그냥 저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남편은 그런 동서의 말을 전해 듣고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약간 짜증을 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인정했죠.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아이를 영어 교육만 받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한 달 조금 넘게 다니다가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늘 주말마다 남편과 놀고 저와 요리를 했던 게 훨씬 좋다면서 말입니다. 딸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저나 남편은 아이를 그만 다니게 하려고 했지만 동서는 반대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가서 동서와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왜 동서랑 말만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지 알겠더라.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방문 판매하면 대박이 나겠어. 그렇게 말을 참. 그치?
기분 나쁘면서도 전곡을 콕콕 찔러서 너무 화가 난다니까? 내가 마치 돈 아까워서 그만두게 하려는 아빠처럼 만들더라. 내 말이 그거야.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초조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 심지어 설득력이 있어. 들어보면 끌려. 전생에 분명 약장수였을 거야. 그러네. 그래도 이번엔 그만둔다고 단단히 말해놨어. 앞으로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마. 같이 있으면 휘둘려. 이러다가 진짜 애 잡는다고. 근데 좀 불안하지 않아? 다른 애들은 진짜 다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교육 잘 못 따라가서 애가 침울해할까봐 걱정도 되거든. 나도 그 생각이 들긴 했어. 어마무시한 말빨이더라. 근데 우리 애초에 애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 대에서 가난을 끊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건 그렇지. 생각해보니 내가 아예 방향이 틀렸던 거구나. 나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갔었어. 그니까 우리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각종 학원 억지로 애한테 시키는 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애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지원해주는 부모. 그게 더 멋지지 않아? 응, 엄청 멋져.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물론 우리 노후도 탄탄하게 설계하고. 그래, 그거면 되는 거지. 자식 공부시킨다고 등골 휘어서 나중에 늙은 우리 돌봐달라고 하는 게 더 짐이야. 그니까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하자.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집안 행사도 좀 피해서 가고 하자.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건 좀 걱정이 되네. 피할 수 있다면 피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문제는 동서와 서방님이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되도록 자주 가진 않아도 꼭 가야 하는 집안 행사 전부를 불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최대한 피해서 몇 달은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했고 또 서방님과 함께 들어가면 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도 피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 생신에 생일상을 차리며 단 둘이 남게 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동서는 저희 애가 영어 학원을 그만둔 게 우리 부부가 자신의 의견을 묵살한 거라고 해석을 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그런 게 아니라 동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 부부는 애를 그렇게까지 가르칠 생각이 없어서 그래.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를 유별난 엄마 취급하셨잖아요. 본인들은 욕심 없는 척, 사교육은 무시하고 애들 의견 존중한다? 아마 그 선택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무슨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해, 가족끼리. 두고 보시라는 말이죠. 저희 애랑 형님 아이 교육 수준 차이 나는 거 보면서요. 동서, 말이 좀 심하지 않아? 두고 보자, 후회할 거다. 이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있어? 그러는 형님은요? 제 조언과 호의 무시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죠. 이게 경고로 들리세요? 그래도 제가 형님보다 배우면 더 배웠지 덜 배운 것도 아니고 제 자식만 잘 되겠다고 숨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몇 달 만에 포기? 이건 제 정성을 무시한 거니까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거든요? 근데 저희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부엌으로 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작은 애 말이 틀린 것도 없다. 넌 내가 조언을 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맙다고는 못하니?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의 교육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니?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자식 농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에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야. 일한다고 대충 하는 걸 애 행복 이런 걸로 핑계 삼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고. 진짜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만둔 거거든요. 나도 다 듣고 판단할 수 있어. 애가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부모냐? 어린애들이 징징거리는 걸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지. 그리고 그게 가정교육이야. 애를 끈기 없는 애로 만들 작정이냐?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어머님. 걔가 뭘 알아? 그리고 작은 애는 우리 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고 이야기 들어서 하나 나쁠 게 없는데 자격지심이다. 너 못 배운 걸로 괜히 자격지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 청개구리처럼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지. 웃긴 건 시어머니도 자식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죠. 애들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변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동서와 1시간만 같이 있어도 아이 교육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는데 같이 사는 시어머니의 생각 정도는 바뀌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어머니 생신날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많이 주눅이 들었고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맥주까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진짜 약팔이. 진짜 너무 열받아.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해? 말싸움하는 학원이라도 나온 거야? 애 인생 드라이브? 그런 말은 대체 어디서 배우는 거지? 그러게. 나도 듣는데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 근데 어머니까지 그럴 줄은 진짜 몰랐네.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갈 때마다 살이 5kg은 빠지는 것 같아. 동생 놈 얼굴도 말이 아니던데. 그러게. 서방님 살이 너무 빠지셨더라. 원래 풍채가 좀 있었는데 홀쭉해졌어. 고생할 거다. 동생 놈 혼자 버는데 영어 유치원? 웃기는 소리지. 월급의 반 이상을 애 교육에 쓴다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제대로 뭐라고 했잖아. 이 정도면 며칠은 잠잠하겠지. 잘했어. 아주 속이 후련했어. 그날 식사 도중에 내내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면서 잔소리를 할 때 참고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하냐고. 동생 혼자 벌어서 앞으로 사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물었죠. 그러자 귀까지 빨갛게 돼서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곁에 있던 서방님도 웃음을 참는 게 보였고요. 그랬더니 자긴 대기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큰 소리를 쳤고 그걸로 대충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계속 동서 편을 들던 시어머니도 작은 아들이 혼자 벌어서 힘들다는 걸 강조했더니 저희 편으로 돌아서서 취업하라고 하시기까지 했죠. 덕분에 애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동서의 논리는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당신도 앞으로 또 그런 말 들으면 취업하라고 압박해. 진짜 취업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애 교육이니 뭐니 정신 없어서 말도 못 꺼낼걸?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는 거야. 심지어 유치원 가서 교육 제대로 하는지 뒤져보고 난리도 아니라고 들었어. 내 집 식구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근데 그것도 문제다. 뭐 갑질하는 거? 아니, 취업 말이야. 그게 왜? 취업하면 내 동생은 편하지.
그리고 당신한테 떠들 시간도 없을 거야. 대기업이 진짜 일이 힘들다고 들었어. 그래서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걸로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의수대는데 진짜 대기업 들어가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이제 회사 가지고 시비 걸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동생 놈은 하필이면 골라도. 근데 두 사람은 뭐 하다가 만난 거야? 대학이나 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접점이 없잖아. 소개로 만났던가? 동생이 똑똑한 여자가 이상형이거든. 나나 동생이나 공부에는 담을 쌓고 살아서 그런가 그런 걸 동경하긴 했었지. 어릴 때. 참나. 그럼 당신은 왜 날 만났어? 똑똑한 사람 만나지. 난 고졸인데. 동생은 똑똑한 여자를 좋아했지만 난 현명한 사람이 이상형이니까. 머리 좋은 거랑 현명한 건 엄연히 다른 영역이거든. 정말 취업을 잘하는 것도 그 뒷일을 생각하면 아찔하긴 했지만 방법은 잘 통했습니다. 그 뒤에도 동서를 마주칠 때마다 어김없이 아이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취업 안 하고 놀고 있는 동서랑은 다르다. 취업해보고 이야기를 해라. 지금이라도 취업하지 않으면 아이 사교육 앞으로는 못 시킨다. 이런 식으로 쏘아줬더니 전에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효과는 굉장했죠. 전생에 약장수가 분명했을 동서의 입이 완전 닫혔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괜히 말했나 싶은 후회가 됐지만 의외로 진짜 바빠 보였어요. 밤낮 할 것 없이 야근에 업무에 시달리는 듯 했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 교육은 점점 더 열을 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한 번은 그 일에 관해서 서방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동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야근이 그렇게나 많은데 애 학원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 걸 다 하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도 힘들어하고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전 오히려 형수님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형이랑 형수 보면 부러워요. 에이, 그래도 밥 먹을 때 영어로 대화한다면서요? 지옥이 따로 없죠. 근데 그 사람도 영어는 잘 못해요. 그냥 식사 중에 밥만 퍼먹는 거죠. 애도 잘 먹었다, 잘 먹겠다, 감사하다는 말 정도만 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에이, 그래도 그런 노력이 어딘가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절대로 못할 텐데. 열정 많은 저나 남편이나 다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다지만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벌써 바이올린이며 피아노며 몇 개를 배우는 건지 모르겠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몸은 힘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애는 계속 크고 그만큼 더 돈이 들어갈 텐데 솔직히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동서가 대기업 다니는데. 저는 그 돈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 돈 전부 아이 교육비로 쓰이니까 예전이랑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월급도 어느 정도는 애한테 들어가니까요. 정말요? 네, 저축 뭐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근데 형한테는 이런 말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하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그이가 많이 걱정해요. 서방님 살이 너무 빠졌다고.
의외로 동생을 되게 챙기고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형이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더 미안하고요. 결혼 전에 만났던 도련님은 분명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힘이 없고 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서도 함께 고생을 하니까 그나마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죠. 전적으로 아내의 말을 따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그땐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아이 교육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묻고 직접 가보고 결정을 내리게 됐죠. 아무 유치원이나 넣으려고 했던 지난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신 누구 닮아가? 사립? 사립초등학교를 보낸다고? 갑자기 왜? 생각보다 좋아.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애가 교육받긴 좋은 것 같아. 여보, 우리까지 그러지 말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난관이 얼마나 많은데. 나 솔직히 무서워지려고 한다. 사교육에 열 올리는 건 집안에 한 명이면 되지 않을까? 욕심이야. 욕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애가 좋아하는 게 많아. 수영장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선택한 거야. 절대 뭘 억지로 가르칠 생각도 없고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잖아. 시설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내가 찍어온 게 있는데 한번 봐봐. 저는 학교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집과 가깝기도 하고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도 함께 갈 가능성도 높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간 꾸준히 일을 해왔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린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가장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서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함께 외식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동서의 생일이었는데 시조카는 학원, 서방님도 야근 때문에 늦어 저희끼리 먼저 만나 식사를 한 거였죠. 근데 이야기 도중 저희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했더니 동서가 반색을 했습니다. 거기 경쟁률이 꽤 될 텐데요. 굳이 거길 왜 보내세요? 응? 그냥 우린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런 학교에 보내려고 한 거야. 진짜 가식적이다. 저희가 영어 유치원 보낼 때는 그렇게 절 유난 떠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더니 막상 이런 부모가 더 무섭다니까. 결국엔 이런 식으로 애 교육에 열 올리는 거죠. 세상에서 난 애 행복이 가장 우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심하고요. 우린 진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동서가 조언해줬던 것도 나쁘지 않았고 사립 유치원 보낸 거 우린 감사하게 생각해. 덕분에 애가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수영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로 난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사립학교 택한 것도 수영장 때문이었어.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재수 씨 덕에 저희 딸이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번 결정은 제가 내린 거고요. 돈이야 좀 들긴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아이 친구들도 꽤 많이 간다고 해서 안심도 되고요. 집에서 멀지도 않아서 편해요. 저희 회사 가는 길에 내려줘도 될 것 같고. 핑계가 진짜 길다. 저희 남편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제가 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립? 꼭 안 가도 되잖아요. 수준 차이도 굉장히 날 텐데 수영장 때문에 그 학교? 진짜 교육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동서는 또 말을 그렇게 한다?
우리 애도 거기 보낼 생각이거든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저는 형님네는 당연히 일반 학교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느는 거고 그냥 거기는 포기하세요. 다른 학교 많잖아요. 우린 벌써 결정했고 아이도 알고 있어서 결과 기다려볼 참이야. 그쪽에 우리 영어 유치원 보낸 학부모가 몇이나 가는 줄 알아요? 괜히 애 거기 갔다가 주눅 들고 수준 차이 나서 교육 제대로 못 따라잡으면 어쩌시려고요? 동서는 우리 애를 뭘 어떻게 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애가 공부하는 걸 봤어? 아니면 직접 가르쳐 보기랬어? 매번 못 따라잡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조언이야? 좋게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좋지 않게 받아들이면 잔소리 아닌가요?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단지 걱정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식 교육 수준이 안 나오는데 개나 소나 다 사립 보내고 욕심들만 넘치니까. 분수를 좀 알지.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다른 엄마들 이야기한 건데 왜 형님이 발끈하세요? 왜요? 찔리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자식 머리는 애초에 유전이거든요. 영어 유치원 엄마들 다들 대학은 기본으로 다 나왔고요. 그런 애들이 가는 학교에 고졸 출신 엄마라니. 나중에 모임이라도 가지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같은 식구라서 저랑 싸잡는 것도 싫을 것 같고. 진짜 기가 막히네, 동서? 제가 화를 내려고 입을 열자 가만히 있던 남편이 한쪽 팔로 저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신이 말하겠다는 행동이었죠. 재수씨, 저희 아내한테 당장 사과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솔직? 그럼 저도 한번 솔직해질까요? 제가 그간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시죠? 뭘요? 집안 서열로 형님 하니까 제가 아랫사람 같으세요? 뭘 참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이력서 내셨던데. 그게 무슨... 잡아떼지 마세요. 자기소개서를 제가 얼마나 꼼꼼히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저는 의문스러워서 남편의 어깨를 잡고 물었죠. 동서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 회사에 이력서를 내? 대기업?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언제... 그리고 제가 이직하려는 건 맞지만 그쪽 다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대기업이 힘들어서 잠깐 눈 돌린 거고. 어이가 없네. 저 결혼하고 이직한 거 모르세요? 하긴 매번 자기 자랑한다고 들어도 들렸겠어요? 재수씨, 저 인사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류 면접은 탈락하셨죠?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이거든요? 아무리 블라인드다 뭐다 해도 자격증 하나 없는 고졸은 안 뽑죠. 아주버님! 그래도 저 그거 지켜드리려고 했어요. 애 교육열 올리는 거? 그래, 본인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거짓말한 거? 그것도 인간이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니까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를 무시하고 감히 내 아내를 멸시해? 당신이 뭔데? 당신이야말로 당신 허영심 채우자고 내 동생 개고생시키는 그런 여자 아니야? 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어? 저는 놀라서 입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동서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색으로 남편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는지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외식을 하고 있는 그 식당에서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주버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미쳐서 거짓말한 것도 맞아요. 형님, 진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해하시잖아요. 네? 동서, 내 남편 말이 정말 사실이야? 네. 진짜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연애할 때 우위에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마침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점점 거짓말이 커졌고 그런데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갔어?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끝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고요. 그걸 애 학원 보내고 침울한 표정으로 설명하던 동서는 손을 싹싹 빌면서 다시 이어 말했죠. 저 이거 알면 그 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저 이혼당해요. 애도 있는데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저 진짜 앞으로는 입 함부로 놀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서방님이 뒤에 서 있었거든요. 정신이 팔려 동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방님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부터 듣고 있었죠. 뭔가 혼란스러운 듯이 서방님은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갔고 그걸 본 동서도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날까봐 얼른 계산하고 뒤를 따랐죠. 식당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이미 둘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가서 시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내가 결혼하고 주말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오직 당신 말만 믿고 내가!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하면 내 말 들어줬을 것 같아? 그냥 넘겼을 거잖아. 날 무시했을 거잖아. 그래서 거짓말하고 넌 날 무시했니? 내 의견 다 묵살하고 힘들다는 건 외면하고 그냥 딱 하나의 거짓말일 뿐이야. 딱 하나야. 부부 사이에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그 딱 하나가 지난 우리 결혼 생활 자체를 변화시켰어. 애는 밤새 울고 당신은 밤새 날 쪼고 이게 무슨 결혼이야? 몰랐을 때는 견딜만 했는데 이제 내가 대학 안 나온 거, 대기업 안 다니는 거 알았다고 이렇게 입장 바꾸는 거 치사한 거야.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여야지. 그리고 나 당신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대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힘들었어. 이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서방님은 자신의 품속에서 구깃구깃한 종이를 내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그래. 오늘 애랑 이야기했어. 어린아이지. 하지만 가족이니까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애는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 그건 안 돼. 애가 결정한 거야. 당신이 너무 무섭다고 싫다고 하더라. 솔직히 우리 애 당신이 학원 보내는 거 다 따라잡지도 못하잖아. 노력하면 다 되니까. 충분히 나라면 할 수 있어. 근데 당신은 못해. 당신 자격지심을 애로 채우려고 하지 마.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 우리 애 ADHD야. 내가 알아보니까 무작정 애를 잡아서 교육시키고 훈육할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되는 거라더라. 당신 교육 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난 잘못되지 않았어. 내가 무조건 아이 데리고 갈 거야. 이혼? 내가 뭘 잘못했어? 그깟 거짓말 좀 했다고 이혼? 절대 안 해.
동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다가 씩씩거리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시조카도 울면서 아빠를 달랬고 저희 남편이 동생을 위로해줬습니다. 이 정도로 네가 힘들어할 줄 몰랐다. 왜 진즉에 말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서방님이 말했습니다. 내 허영심이었어. 아내도 시작은 그랬겠지.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결혼한다고 눈 돌아서 형 결혼식 비용까지 가로채서 한 결혼.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었어. 야, 그게 8년, 9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래? 모르겠어.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 형이 취업해서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하는 걸 보면서도 나 인생 솔직히 막 살았잖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서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된 거지.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도 안 된 상태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었어. 그래서 형이 버티니까 나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원래 먹고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야. 이젠 알아. 근데 나도 아이를 성공시키면 내 인생이 보답받을 거란 생각을 은연중에 했나 봐. 그래서 애 엄마한테 모든 걸 맡기고 모르는 척했고. 근데 이혼은 왜 결심한 거야? 한참 전에 준비한 것 같은데. 애가 너무 불쌍해서. 솔직히 애 엄마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지만 90%는 우리 아들 때문이야. 일주일 전에 새벽에 물 마시러 거실에 나갔는데 방문이 열려있길래 안을 봤거든. 근데 우리 애가 책상에 앉아있더라고. 공부? 아니, 그 시간에 공부를? 아니, 몽유병인 것 같더라. 책상에 앉아만 있었어.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정신은 없어 보여서 내가 데리고 가서 눕혔지. 근데 그걸 어제 또 하더라고. 대체 저 어린애가 왜? 애 엄마가 애를 때리면서 공부시켰어. ADHD 증상인 것 같은데 자꾸 집중을 못하니 바둑학원도 보내고 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기만 하더라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더 초조해하고 애를 잡고 그게 계속 반복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니, 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내랑 있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모든 사람이 다 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고 비법 공유는 하기 싫어지고 형이랑 형수랑 잘 사는 것 같아서 더 말도 못하겠고. 내가 미쳤었어.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간단한 한 주를 위해서 많은 과정이 필요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려 이혼을 하긴 했죠. 서방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사교육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협의 이혼만 가능했고 그마저도 양육권 다툼이 있어서 결국엔 학력 위조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양육권까지 서방님이 가져올 수 있었죠. 법원에서 양육권을 판단할 때 아이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조카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말했고 아빠와 살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죠. 동서는 그 모든 게 아이의 거짓말이고 남편과 시댁에서 시킨 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류 정리가 다 됐을 때는 서방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죠. 물론 몇 년은 꽤 고생을 하긴 했어요. 수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왔던 아이였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발작을 하며 깨어나기도 했고, 잠깐 졸다가도 놀라서 일어나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력이 빨라서 그런지 병원에 다니고 저희 부부가 시간 날 때마다 여기저기 함께 다니며 놀아주니 점차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교에 다니며 친한 친구도 생겼고 성격도 활달해져 축구부 활동까지 하고 있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동서는 늘 아이 교육에 대해 인생의 드라이브라며 빗대어 말하곤 했죠. 정확히 그 의미는 몰라도 아마도 운전처럼 출발과 목표로 향하는 길을 부모가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에 출발과 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말이죠. 졸릴 때는 졸음 쉼터에 들리는 것도, 배고플 때 휴게소에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도, 그리고 비상등을 깜빡거리며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고요. 정말로 아이를 위한 부모라면 조급하게 빨리 달리고 다른 이들을 추월하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